안녕하세요, 나디아입니다. 코비드 이후로 forbearance period가 끝나면서 foreclosure property, 그러니까 경매 매물이 마켓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해서 몰기지를 했는데 그것을 갚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 그 렌더한테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REO라고도 불리고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은행 소유 경매 건물, 그리고 정부 소유 경매 건물이죠. 여기서 pre-foreclosure, short sale. 걔네들은 경매 건물이 아닙니다. 집 소유권이 아직 집 주인한테 있거든요. 이 둘에 대한 설명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이 매물을 봐달라고 하시는데 딱 보면 가격이 너무 낮아요. 대부분 30에서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가격에 집을 찾을 수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파이낸싱. 안타깝게도 대부분 경매 매물은 모기지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50%를 다운해도 모기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은행에서는 이 집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지를 따져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이죠. 물론 비싼 이자를 받아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죠. 물론 그 비싼 이자를 쓰더라도 이 딜이 말이 된다 하면은 쓰셔도 괜찮죠. 그 대신 공사 비용이라든지 공사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가격 등을 정말 잘 따져서 하셔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소유 REO는요,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거의 부셔서 다시 지어야 되는 정도의 상태가 많고요. 곰팡이 같은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은행 매물인데 다 고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은행과 파트너를 한 인베스터가 고쳐서 프로핏을 나눈다든지 하는 경우일 거고요. 아니면 은행에서 컨트랙터를 고용해서 고쳐서 마켓에 내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은행이 론을 안 해주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집에 부엌이나 화장실이 없는 경우, 불이 나서 피해를 입은 경우, 물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플러밍 관련 문제죠. 그리고 곰팡이가 있는 집입니다. 둘째, foreclosure listing으로 구글을 해보시면 웹사이트가 많이 나오고요. 지역 신문 그리고 카운티마다 퍼블릭 레코드를 공개할 수 있게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도 찾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타운에서 직접 진행하는 옥션에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셔서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부동산 분들이 사실 foreclosure property를 하기 싫어하세요. 예쁜 집만 하고 싶어서 그런가? 그리고 옥션으로 나온 집들은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집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귀찮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접근이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사람이 있는 경매물은 안 삽니다. 이것도 주마다 다른데요. 뉴욕주 같은 경우는 테넌트에게 훨씬 더 유리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에빅션 프로세스도 아주 오래 걸리고 그 일을 할 변호사를 찾기도 좀 힘듭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하려고 했던 딜이 깨지면서 한 사실인데요.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경매물을 사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까지 거의 다 가서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DD에 관련된 빚이 갑자기 나온다거나 어떤 렌더가 클레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사게 됩니다. 그거를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보험회사도 집에 사람이 있는 경우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이어 변호사가 이 집이 정말 빈집이라는 것을 보증하라는 사인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이어 변호사는 자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거 만약에 알게 되면 자격증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딜이 깨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매 매물은 많은 위험 상황을 껴안고 사시는 겁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라도 이 집을 사는 게 말이 된다면 사시는 거고요. 세 번째, 인스펙션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매물은
거의 인스펙션 없이 사시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컨디션이어서 아예 들어가 볼 수도 없고요. 사람이 살고 있어서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집 외관만 보시고 동네에 대한 정보, 동네에 팔린 집들을 비교하면서 파악하시면서 얼마의 오퍼를 넣을지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퍼를 넣기 전에 집을 볼 수가 있다면 컨트랙터를 같이 스케줄을 잡으셔서 대충 고치는 견적을 받아보시면 오퍼를 넣으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번째, 오퍼 넣기입니다. 딱 세 가지 숫자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ARV, After Repair Value라고 이 집을 다 고친 다음에 그 가치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숫자는 고치는 비용과 클로징 커스트가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는 만약에 고쳐서 바로 파실 거라면 얼마 정도의 이익금을 벌기 원하시는지. 이 세 가지 숫자는 꼭 아시고 오퍼를 넣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 이제 오퍼가 억셉이 되었거나 옥션에서 내 비드가 되었다면 이제 30일 이내에 클로징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집들은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리고요. 다른 딜과 마찬가지로 타일은 설치가 들어가고요. 다른 딜과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경매를 어떻게 찾고 구매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좋은 딜일 수 있는 만큼 위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이나 미국 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신 분, 특히 한국에서 방금 오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국 집들이 50년, 100년 된 집들도 많고요. 고치면서 문제가 계속 더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